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거래가액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 자, 니은번. 중요한 것은 허위죠, 허위.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이것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합의했다 할지라도, 합의하여 근저당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실기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처벌합니다. 동그라미. 자, 요 니은과 비교할 것이 리을입니다. 여기도 합의가 들어가죠. 그리고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했다 할 때 요 합의에 의했다는 말은 당사자들의 합의, 즉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의사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질 않아요. 니은은 죄가 되고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차이점은 뭐냐면 허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허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자,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가 적법 절차 없이 자신이 임시 이장이 되어서 의사록 작성해서 법인 등기를 마쳤다 할 때 과반수 이상을 가진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 없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반수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항상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따지고 있죠. 과반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진 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 없이 했다 할지라도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의사록 작성에서 법인 등기를 마친 것은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미음번. 여기도 이사회나 소집 절차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전원이 참석했고 그리고 동의했고 그리고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 결의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과반수네, 전원이 참석했네, 만장일치네, 합의가 했네 이런 부분들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여기 허위일 때는 죄가 됩니다. 자, B번.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77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사업자 등록증은 객체가 안 된다 했고요. 동그라미. 대장도 객체가 안 된다 했죠. 원본 등 X입니다. 조정조서도 객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원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소유인 부동산에 원래 내 겁니다. 근데 여기에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을 때는 불실기재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자기 거기 때문에. 종중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대표자로 기재를 했죠. 이것은 부실기재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종중 이 문중 땅이죠, 문중 땅, 종중 땅.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대표자인 종중 대표자로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자가 대표자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부실기재가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7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임원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실기재 맞죠? 자, 2번. 자, 취소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죠. 자, 각종 조정조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부실기재가 되죠. 자, 79번.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입니다. 자, 위정결혼 되죠? 동그라미.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안 되죠? X.
자, 등기 원인을 다르게 적어도 된다 했죠? 명신탁 대신 매매라 적거나 매매 대신 증여라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괜찮습니다. XX. 자, 해임했다는 내용을 법인 등기부에 기재를 했을 때, 자, 이때 이사를 상법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했다는 거죠. 해임했다는 건 뭡니까? 잘랐다는 거죠. 잘랐다는 것은 일방적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굳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8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자, 실체 권리관계 부합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요.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거 안 되죠. 실제로 채권 양도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숨은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죠. 실제로 채권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했단 말이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양도의 법률 행위를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실기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숨은 뜻을 잘 보시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잠탈이라는 목적, 죄가 되죠? 자,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 매수하였다는 거죠. 가장 매수가 뭐지? 매매를 가장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매를 가장했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 이전 등기를 격려시킬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실기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매매 나와 있죠. 이전 등기를 의사를 격려시킬 의사는 존재했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가 된 이상 설령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거 갖고서는 곧바로 불실사실 기재했다는 것이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자, 81번. 다음 중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대장은 객체가 안 된다 했어요. X. 법률사무소 명의 공증을 받은 경우 이것은 공정유서 원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증은 객체 안 된다 했죠. X. 법원 촉탁 당사자 허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X. 원래 자기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식이지 안 됩니다. X. 조정요소 객체 탈락이죠. X. 자, 8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그랬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했기 때문에 부합한 것이므로 불실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2번 실제로 채권 양도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실제로 했기 때문에 역시 죄가 안 되고요. 경료 당시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사후에 이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건 사후 문제고요. 사후 문제이고 행위 당시에는 실체관계 부합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떼었다 붙였죠. 이것은 대장인데 대장은 객체 탈락입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할 때 원본 속에 포함되질 않아요. 틀렸습니다. 83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의 기망이죠. 기망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입니다. 취소권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이 취소 전이라면 전까지는 여전히 뭐다? 이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전까지는.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혼 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사실이 기재가 되었더라도 본죄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취소 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으시냐면 기망 나와 있잖아. 민법에서는 이것을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리고 땡땡 하시면 됩니다. 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뭐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죠. 유효하기 때문에 불실기가 안 된다고요. 가장만면 상관없다 그랬죠? 대주주입니다.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받아 이 임시의장이 되어서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불실기재가 안 된다 했습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주주가요. 자, 취소 전이라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8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위장 결혼은 불실기재 된다 했죠. 동그라미. 예고 등기는 어떤 죄도 안 된다 했죠. 동그라미. 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확정 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신청하면 불실기재가 되죠. 근데 성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하자가 있거나 그리고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이는 등기가 종료된 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나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그때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수가 된 이후에 동의나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죄가 됩니다. 빠꾸 후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잘 받아두시면 동의나 추인 등으로 인해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문도 그렇게 나오죠. 당시에는 부합하지 아니했다면 후에 부합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줄까지 맞는데 이 지문 잘 읽으셔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맞죠. 맞는데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합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뭐다? 등기 종료 전에는 부합하지 않았단 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기수이고 나중에 추인 등으로 인해서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앞전에서 기수였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85번.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고 판을 봅니다. 맞는 얘기고. 자, 그리치게 할 목적이란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 처리를 잘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 디귿부터가 중요하죠. 디귿의 마지막 줄이 이제 위작인데요. 위작에는 말씀드렸듯이 유형 위조, 무형 위조, 불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이건 뭡니까? 무형 위조죠. 무형 위조이기 때문에 위작에 포함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 번도 역시 위작 나와 있네요. 여기도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때 포함된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려면 그 해석은 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불리한 유추에서 확장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위작이란 말이 무형 위조, 유형 위조, 불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이 틀린 겁니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권한 있는 사람이 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위작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죠. 만약 이것을 제외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제외하여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걸 제외해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사회 변화에 맞는 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는 법이 아니다. 틀린 겁니다. 이걸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이 판결 요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왜 이렇게 뭐 지엽적인 지문도 많이 나오냐면 요 위작이라는 개념에
무형위조, 유형위조를 설명하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 과정이 판결 유지 과정이 기억도 나오고 니은도 나오고 미음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언제적 판례죠? 이것이 2020년도에 이 판결이 나올 때 워낙 중요한 판결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밑에 판결 유지 나오죠. 워낙 중요한 판결이다 보니 법행 시험에서는 짜실짜실한 지문들도 기억, 니은, 리을 같은 그런 지문들도 나왔다는 거죠. 나왔기 때문에 기념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일반 수험생들은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디귿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너무 지엽적이다는 거죠. 자, 됐고 그리고 여기 위작에는 사무처를 그리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목적범이죠. 그리고 특수 매체 기록이란 것도 당연히 충족해야지 사전자 기록 위작된 작제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다? 뭐니 해도 디귿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위작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 동그라미 1번, 권한인을 부여받은 사람 2번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형 위조이고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무형 위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위작에 포함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 이 지문에서 3번 리을 미음에서 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86번입니다. 자, 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그랬죠.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카페 설치 운영 주체, 즉 카페직입니다. 카페직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되지 않고 자, 니은번 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역시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동의 없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금고에 계좌 이체시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뭐 동의 없이 했다고 해서 죄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 보이지만 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겐 좋은 일이죠. 새마을금고의 이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무처리를 즉 새마을금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은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걸 성취한 것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위작죄가 됩니다. 즉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금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작죄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